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랜드마크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진료 지침을 숙지하고 당뇨 치료의 발전 과정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당뇨 치료의 근거가 되는 랜드마크 트라이얼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UKPDS 스터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KPDS 33 스터디는 새로 진단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주로 50대 당뇨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고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을 할 때 설포니유레와 인슐린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을 한 구는 당화혈색소 7까지 조절했는데요. 컨벤셔널하게 다이어트로 조절한 구는 당화혈색소 7.9까지 조절하였습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50대 당뇨 초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포니유레와 인슐린을 사용해서 당화혈색소를 7까지 낮추었더니만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는 없었고요. 특히 인슐린 치료군에서 저혈당이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UKPDS 33 스터디에서는 당뇨에서 철저한 혈당 조절이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데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UKPDS 3사 스터디는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50대 당뇨 환자 중에 비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메포민을 사용해서 혈당 조절을 하였는데 메포민을 사용해서 당화혈색소를 7.4%까지 조절하였고 이렇게 메포민을 사용해서 혈당 조절을 한 경우 당뇨 합병증의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올코즈 모탈리티까지 줄이는 것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UKPDS 3사 스터디 결과가 발표된 뒤로는 대부분의 당뇨 진료 지침에서 메포민을 1차 약으로 권고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연구가 UKPDS 3사 스터디입니다. 프로액티브 스터디는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해서 당화혈색소 7%까지 낮추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 세컨더리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피오글리타존 계열의 TZT 계열의 약제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 부종, 심부전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코드 트라이얼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 당뇨 환자 중에 당뇨 진단받은 지 약 10년이 지난 60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혈당을 아주 철저하게 조절해서 거의 정상 혈당에 가까운 당화혈색소 6.4%까지 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외로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했더니만 올코즈 모탈리티가 증가했고 심한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코드 트라이얼은 이 당시 정말 충격을 가져다 준 연구였는데요. 어코드 트라이얼 이전만 해도 고위험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 조절을 거의 정상치에 가깝게 즉 당뇨 진단 기준보다 낮은 6.4%까지 낮출 수 있다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올코즈 모탈리티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행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했더니만 올코즈 모탈리티까지 증가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도 증가하는 양상이 보여서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요. 어코드 트라이얼 이후에 발표된 진료 지침에서는 고령의 당뇨 환자 그리고 이미 당뇨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철저하게 혈당 조절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저혈당을 피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드밴스 트라이얼은 이미 심혈관계 질환 과거력이 있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혈당 강화제로 글리클라자이드 MR, 디아미크롱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디아미크롱을 사용해서 당화혈색소를 6.5%까지 낮춘 결과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은 예방이 되었지만은 대혈관 합병증은 예방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저혈당 위험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에 발표된 연구 중에 또 주목할 만한 연구는 스테노2 연구입니다. 스테노2 연구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멀티팩토리얼하게 인텐시브하게 조절한 연구인데요. 혈당 조절에가 더해서 혈압 조절, 리피드 조절을 위한 스타틴 사용, ACE 이니비터, 아스피린까지 멀티팩토리얼하게 철저하게 조절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멀티팩토리얼하게 철저하게 조절을 했더니만 당뇨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고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을 다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스테노2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당뇨 진료 지침에서 당뇨 환자들에서 대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 조절보다는 혈압 조절, 스타틴 사용 등 다른 치료를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VADT 연구는 60대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혈당 조절한 연구고 당화혈색소 6.9%까지 낮추었습니다. 60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당화혈색소 7 미만 6.9까지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고 부작용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당뇨 환자들 중에 다이솔레이트 BP가 70 미만인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기도 합니다. 오리진 트라이얼은 당뇨 환자 비교적 당뇨 진단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초기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베이잘 인슐린인 글라진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 오리진 연구를 할 당시만 해도 비교적 진행되지 않은 초기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이 해롭지는 않을까? 과연 이것이 당뇨의 진행이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까? 약간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진 연구 결과 비교적 초기 당뇨 환자 그리고 심지어 프리다이비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베이잘 인슐린인 글라진을 사용했을 때 프리다이비티스 환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당뇨 발생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 기존에 우려하던 해로운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즉,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나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같은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아서 오리진 연구 결과 초기 비교적 이른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베이잘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 이후에는 DPP4 인히비터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먼저 세이버티미 53 연구입니다. 세이버티미 53 연구는 saksaglitin을 사용한 연구인데요. 대부분의 DPP4 인히비터 연구들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증가되지 않은 즉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입니다. 이렇게 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이전에 발표되었던 피오글리타존 연구, 그 로시글리타존 연구가 로시글리타존을 사용했을 때 MI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할 때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심혈관계 질환 안정성 결과는 꼭 있어야 된다는 FDA 허가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DPP4 인히비터 연구들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반드시 필요했었고 CB 아웃컴을 보는 연구들을 쭉 시행했는데 모든 DPP4 인히비터들이 CB 아웃컴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냥 CB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도의 결과만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런 연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TZD 계열의 로시글리타존
여러 관찰 연구에서 로시트리타존 사용군이 MI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이버 티미 연구에서는 삭사글리틴이 CV 아웃컴에 해가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의외로 신부전 위험은 증가한다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그제민 연구는 알로그립틴을 테스트한 연구고 여기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은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고 테스코 연구는 시타글립틴 연구고 여기서도 CV 아웃컴 위험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게 된 약제들은 GLP-1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들인데요. GLP-1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 연구가 나오기 이전에는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즉 당뇨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를 보여준 약물은 비만한 당뇨 환자, 특히 처음 진단된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메포민, UKPD에서 3사 스터디에서 메포민을 사용했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과 올코즈 데스가 감소한다는 이 연구 결과 하나 외에는 다른 혈당 강화 치료들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나 대혈관 합병증을 줄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LP-1 아고니스트인 리라글루타이드와 SGLT2 이니비터인 엠파글리폴리존이 기다리던 당뇨 치료제가 대혈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리더 트라이얼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를 데일리로 사용하였고 이 연구 결과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와 사망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엠파렉 아웃컴 연구는 엠파글리폴로진을 사용한 연구이고 이 연구에서도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와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올코즈 데스 예방 효과를 보여준 연구입니다. 다만 엠파렉 아웃컴 연구에서는 여성의 제니탈 인펙션, 특히 칸디다 바자이티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의 당뇨 랜드마크 트라이얼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가 개발되기 이전 연구에서는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하는 것은 당뇨의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즉, GLP-1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 이전의 당뇨 진료 지침에서는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혈당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당뇨 진료 지침에 들어가 있었고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조절, 스타틴 사용 같은 다른 치료들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조절을 할 때 이미 노인이거나 이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철저하게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을 할 경우 도리어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코드 트라이얼에서 보여주었고 VADT나 어드밴스 연구에서는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해도 특별히 얻는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 이전에 사용되던 약제 중에 유일하게 메포민만 새로 진단된 당뇨와 비만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와 올코즈 데스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유일한 약제였습니다. 따라서
GLP-1 아고니스트, SGLT 인히비터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는 메포민 퍼스트를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표된 엠파렉 아웃컴 연구와 리더 연구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와 올코즈 모탈리티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고, 리라글루타이드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와 올코즈 모탈리티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고, 세마글루타이드도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DPP4 인히비터는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에는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만 삭사글리틴의 경우에는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피오글리타존은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TZD 계열의 부작용인 심부전 위험 증가, 체중 증가, 골절 위험 증가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멀티팩토리얼 어프로치가 중요한데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금연,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혈압 조절, 특히 ACE 인히비터나 ARB 제제 같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을 사용하고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권고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GLP-1 아고니스트와 SGLT 인히비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